고양특례시의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의회는 시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가장 최전선에서 전달해 고양시 미래와 현재를 만들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아쉬웠지만 시의회 인사권 확보를 3차례 시도를 하였고 정파를 벗어난 시정 견제 기능에 모두가 매진토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시의회가 민주적인 도리임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시작은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어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 누구도 초법적으로 군림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는 사명의 가장 앞자리에 시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의회 모든 구성원에게 독려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시행정에 대해 시민을 위한 적극적 견제가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시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을 또한 전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을 견제해 부정 소지를 차단하고 전시적으로 구태의 기운, 본의적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고양 시민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시의회 모든 구성원이 명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부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시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견제를 통한 적극적 발전의 지름길은 전문성의 확보이기에 정책 지원 관제의 확대와 법률 회계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의장인 저부터 끊임없는 자문을 구하고 토론하며 그 결과를 공유했고 보다 나은 정책과 제안을 찾기 위해 시의회 능력 향상을 도모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시의회와 시민이 미래를 함께 꿈꾼 시간이었습니다. 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단체를 만들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 시민의 지혜를 모아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남은 1년을 시의장으로서 중점적으로 명료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3가지의 약속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시민 참여의 적극적인 확대를 위한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민 참여로 가로막는 걸림돌을 찾아 고양 시민을 위한 정책 모색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시의회와 조례의 권능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 시의회 수장으로서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회 사전 논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한 시의회 의결 없이 한치도 못 나가는 사안 등 절차적으로 응당 시의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을 무시하는 일을 국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 사용에 있어 우회적 방법을 모색할 경우에는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의장으로서 고양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셋째, 시의회의 독자적 기관으로서 독립적 인사권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선출적인 시의회는 직업 공무원보다 한결 자유롭고 한결 앞서가며 전문성 있게 공적 사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전제가 바로 독립성, 인사권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끊임없이 요구하고 관철해 고양 시민에게 최소한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평을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고양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산하기관 모든 직원들 모두에게 그리고 또한 시의 모든 직원들 모두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인연이었습니다. 더욱 김영식이 어떤 의장으로 기억될까 많은 고민하고 참여됩니다. 사랑받는 생활정치인, 깨끗한 신서민 정치인, 그리고 사랑받는 정치인, 주민과 다가가면서 주민의 의견과 소통하는 정치인, 시민, 시류의 가치 고발주하는 김영식 의장의 역할은 평을 받고 싶습니다. 남은 1년은 낮은 자세로 시민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분들을 다 만나고 핸드폰이 24시간 다 받겠습니다. 언제가 시민들이 불러준 자리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난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께서 1년 동안에 시민들한테 성과를 보였다는 것 딱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향 풍내시가 특별한 시장과 시의회가 소통의 부재로 다른 파업이 없지만 그러나 시의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테크노밸리 27만 평을 제가 심도 깊게 감당무소와 미팅을 많이 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든 토지에 대한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내년 초에는 모든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고요. 두 번째로는 고향 시민들이 특히 고향시청사가 굉장히 시청사 말로는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재리 시장이 고향시청 앞에 있는 리펠트 지역에 그 부분을 1월 4일날 시장님이 신청사의 인턴을 하느라고 올렸습니다. 갑자기 의회와 의원들하고 협의하면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일날 이정현 부시장이 시장과 동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서 이정현 시장이 뇌물비용이 59억입니다. 59억에 대한 뇌물 처리가 마무리되고 다음 시정사의 문제를 현행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뇌물비용 59억을 누가 처벌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세수로 낸다는 것은 엄청난 소수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59억에만큼은 고양시의 위원들이 동의를 하기 어렵지 않겠다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누가 냅니까? 개인이 지불한 겁니까? 이전까지 신청사에 대한 행위는 말로만 하고 구치자 무대 아무런 공로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향 풍내시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시청 질문과 5분 답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만큼은 고향 풍내시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보고 싶어서 신청사 이전 문제는 당초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안이 있습니다. 신청사람은 지난번에 고양시의 경기도의 모 시민이 경기도에 감사를 보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의회 가반수를 동의받고 주민의 의견 수렴과 공청에 거쳐서 진행하라고 나왔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업무시설 요진에 대한 기부채납 49.2%는 업무용 빌딩입니다. 고양시청사가 있으면서 산업기관들의 많은 바깥에 나가 있는 건물들을 그곳에 집합적으로 기부 체납받는 건물에 입주하기로 준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청사에 대한 지침한 행정과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산사를 준비하려면 지진과 내진이 있는 곳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수백이 있습니다. 아무런 절차 없이 간다하겠습니까? 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양시 행정과 고양시 위에서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특이한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면서 제가 추구했던 것이 제가 정치하면서 영업가방을 들고 많은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하소합니다. 특히 제가 엊그저께 다녀온 대단 업체는 유기지의 땅을 끝난 못해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무소 미팅을 해서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다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따는 것 어떠냐 이런 것도 지원했고요. 기업들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하소연합니다. 고양시에 대한 아껴놓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제한된 요소가 많죠. 그래서 많은 기업하시는 분을 만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청하고 그런 부분을 하나씩 시작하는 것을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함이 고양 특례시의 의장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의장단협의회 수석의장, 경기도의 동서남북의 경기북도의 의장단협의회 회장, 또 특별자치시가 4군데 있습니다. 고양시, 수원시, 그 다음에 용인시, 창원시가 있습니다. 특례시의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북도 의장단협의회 6월 13일 날 제가 준비해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의 초보 결과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경기도가 1,360만 원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도가 340만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 총괄 예산을 보면 경기도가 78조 원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경기북부에 28%밖에 오지 않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이렇게 경기북도 자치원을 추구하는 것은 저희 경기북도에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치도가 되면 재정 예산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도에 대한 SOE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특히 경기북도에서는 도로교통망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인이나 본당 가보면 도로망이 잘 됐습니다. 철도망이라든가 전철 문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양시는 경기 북부의 지역의 소재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북부의 SOE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예를 들면 등곡에서 나가는 반산동 고양도 가는 국도가 10년이 지났죠. 경기 이것도 또 서울의 우리 경기도의 대화동에 대한 김포공 연결되는 말이 또 앞으로 경기 북부에 대한 도로 문제 이러한 문제를 경기 북부도가 돼야만이 커다란 건설에 대한 교통의 문제가 잘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동한 시장을 하고 많은 대립하는 경우를 보면 시장님은 경기북도를 유독히 고양시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적극적으로 나설래 시장님이 고양 특례시 의장이 경기북도 10개 시군구에 축구견을 낼 정도 되면 얼마나 제가 답답해서 제가 축구를 내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동환 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리다는 부분이지만 내면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경기도의 특히 경기북부의 자치도는 현재 의정부시에는 검찰 지원, 법원 지원, 경찰청 이청사 얼마 많습니까? 그러나 자치도가 된다 해서 반드시 고양시만 되는 나무는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해결되면 고양특례시가 피해 도시에서 대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쁜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까? 특히 교통 문제, 건설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재정 문제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김동연 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경기도 북부 시군구 의장단 협의해서 만장일치로 경기 북부 자치도를 소교 기획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맨 앞에 계신 분이신데 질문 받겠습니다. 고양특례시가 공격하겠습니다. 현재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사무국장과 담당관님 대화를 통하고 직접 만나뵙고 의회 남을 직원이 있는 분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연말 되면 고양시 파견된 직원을 복귀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공무원을 공채를 지금 5분을 지금 신문에 공고했습니다. 오늘 연말까지는 반드시 이 특례시에 인사권을 분석시키겠습니다. 10월 되면 파견된 모든 직원을 복귀시키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인사권을 엄청나게 실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동환 시장을 통과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7월 9일 아침에 달려갔습니다. 4급에 대한 그분이 내부 승진을 했으니 이 사업을 우리 의회로 하나 주면은 승진합시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4번, 5번 정도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수차례 걸쳐가지고 시장실과 의장실과 따다면서 15일 동안에 싸움이 진행됐습니다. 결국은 인사권을 실패했습니다. 또 작년도 2월달에 올 2월 때 또 인사권을 또 제가 이동환 시장님과 또한 신고자 담당 지원과장, 국장 다 만나보고 3차, 4차 이틀 했습니다. 반드시 올 한 해만큼 인사권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시에서 인사권을 바꿉니다? 결국은 저하고 힘싸움 결과에서 제가 보였습니다. 4법을 인사권을 다 나갔답니다. 뭐 긴 얘기 너무 긴 얘기지만 제가 졌습니다. 그 이번 인사를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우리 사무국의 한 분이 승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담당 부서 지원과장한테 한 달을 주어줄 테니 한 달 동안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인사권을 독립할 수 있는 거를 안을 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까지 줬습니다. 11월 초순까지. 그 결과 결국은 회장님이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또 담당 시장님하고 구체 얘기했습니다. 제 방에서 인사권 공격을 쳤다. 왜 고양특례시만 유독히 인사권을 이렇게 시해서 했느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가는 서류가 2개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 서류. 시의회가 인사권 관련된 공문, 거기 오는 공문, 워낙 공문이 험악한 문서가 왔습니다. 담당관이 이런 식으로 인사를 사무장을 준비한다면 행정좀 조치하겠다고 2번의 공문이 왔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행정에서 이렇게 담당 직원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담당관님께서 그 담당관 직원은 포기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권을 바꾼다는 것은 행태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드시 제가 이번 연말에는 반드시 시청에 의회에 있는 암호 있는 직원을 바꾸겠습니다. 또 채용하고 남은 6개월 동안에 우리 의회에 공격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 근무라든가 채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집중하실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견제기입니다. 하면 잘못된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은 인들하고 논의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시청사에 대한 자료 문제는 시에서 반영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걸 비밀리에 잘 바꿉니다. 시청사에 대한 자료.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예산입니다. 법적 절차를 없이 임의로 어떤 제도하고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 가져오는 것이지 개헌 없이 시청사에 대한 도면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은 동료위원과 만나서
이 부분에서 깊이 있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예산을 반영한 걸 변칙도 합니다. 시정연구원 또는 도시공사 예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적법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의회가 예산을 주는 범주에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제를 기준 우리에게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5분 질의에 시험 질문을 그런 걸 시작한 겁니다. 적법한 예산에 대한 절차에서 집중하라. 왜 변칙적인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이에 무시를 하는 그러한 정치행위와 행정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많은 논의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담당 공무원이 지쳐 있습니다. 엎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 행위와 법률 절차가 아무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에 과연 뭐가 진행됐습니까?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려면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려면 그 예산을 시의원들하고 동의하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예산도 없습니다. 이거를 혼자만 달리면 이상합니다. 선수가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6개월간의 암흑한 6개월을 지났습니다. 일상과 도경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행위인지 일부러 묻고 싶습니다. 반드시 대시 의원들은 행정적인 절차와 법률적인 근거, 매물 비용에 대한 청산 문제, 그 다음에 모진에 대한 공예산 문제의 치료 문제, 그 다음에 모진금을 확보해서 고등법원에 수능사를 이겼습니다. 대법원에 상관할 텐데 상관 안 했습니다. 알바도 당했습니다. 어떻게 고양시가 보호재산을 알바도 당을 유수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 상관을 하면 의회 동의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고등법원에 이긴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 예산의 문제, 또 물가와 상승과 재고 인상이 엄청 커집니다. 시장사 이전을 역대 시장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강릉시장, 시정시장, 이재리 시장은 막아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행태는 의회를 절차를 적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반수의 의원이 행정적 절차와 법률적 절차에 이루어진 게 의회 아닙니까? 의원들 왜 뽑습니까?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이거 법률적인 기관이다. 특별한 겁니다. 이런 절차의 행위를 갖고 행정행위를 하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부담됐던 것은 서민들의 아픈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 달려옵니다. 의장님, 시장님 문이 닫혀있다. 내 문항망이 열려가지고 하정합니다. 얼마나 맞습니까? 그 케이스가 뭐냐면 흥동지구에 대한 조합 확대에 대한 문제, 식사동의 트랙 문제, 그 다음에 토화장에 대한 문제, 신청자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제 방에 제가 다 만나줍니다. 안 와준다 제가. 때로는 신청자 반대에 이제 나가서 제가 존경하는 고양시 여러분, 동행민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같이 신고보고 법률적 절차에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다운 정치 아닙니까? 왜 쓰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시장님이 소통을 하자고 뭉쳐 얘기했어요. 같이 대화합시다. 예를 들면 본회장이 한 10시면 항상 5분 전에 3분 옵니다. 제가 이틀 전부터 20분 전에 옵자 대화합시다. 대답 없어요. 역시나 전날까지 대답 없어요. 4분 전에 옵니다. 대화 되겠습니까? 창구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항상 제가 만나서 6개월 내에 할 일이 있다. 1년에 할 수 있습니다. 3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도와줄 테니 같이 협의하면서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을 시의에 동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문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제가 지쳤습니다. 다니는 얘기가 시의회에서 안 거줬다. 시장이 안 거줬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다 나의 책임을 물어야죠. 다니면서 하는 말씀이 시의장이 안 거줬다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면서 제가 힘들어요. 6개월 동안에 신청서 반대파와 찬성파가 대방이 엄청 전화 엄청 옵니다. 신청서만 들면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신청서는 시위하고 좀 협의 중에가 안 됐다.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런 모습이 참모습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가가면서 손님들의 아픈 마음을 안아주고 의장실 만나면서 차한잔 따뜻한 차 주시고 치열한 문제 주면서 안아주고 갈등에 뽀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참다운 정치 아니겠습니까? 시장시장 오신 분들이 다 내려옵니다. 내 문이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전화 한 통화 다 받습니다. 이 전화가 얼마나 소중한 전화겠느냐 하고 다 받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참다운 정치인으로서 보면서 앞으로도 제가 이 정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달려가면서 정치하면서 항상 나오는 강상산 의원입니다. 한 번도 검출받은 적 없어요. 저는 언제든지 옳은 소리 합니다. 아닌 거 아니라 하고 기분 기다고 도와주면 되죠. 아닌 걸 기다고 해서 되죠. 그런 참다운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총에서 생방송 문제를 전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이슈 문제 가지고 부당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잘못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문자부터 옵니다. 저도 문자부터는 하루에 3,000개 4,000개 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소각장 문제 때문에 병원 중에서 문자가 30분 옵니다. 또 요 근래에는 또 산업소 문제 때문에 문자부터는 비틀합니다. 일을 못해요. 또 그 직원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나쁜 말을 표현하면 매도합니다. 그러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반성을 보이지 않느냐. 소중한 의견을 주시더라도 너무 그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존중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충분한 4개위원회 34분의 의원들의 충분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들 34분은 중앙정부의 의회의 지침에 350만 원 정도 예산이 저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하시는 그 행정안전부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5급 이상 되신 분들은 그 회의에 많은 견학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7박 9일 정도 잡으면 유럽을 가면 450, 500 정도 되더라고요. 저게 자비를 부담하고 합니다. 부족해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충분한 그 연설을 통할 적에는 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하고 여행사하고 피트하면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과연 그 연수가 똑같은 우리 위원회별로 같이 있는 업체가 되는지 충분하게 논의하고 심의하면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한 다음에 다시 그 해외 공부 여행에 대한 그 임무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과 상부장님과 저는 반드시 그 부분을 하나 체크하면서 연수야말로 참다운 선진적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지시하고요. 때로는 관광의 여지가 생긴다면 그를 배제하고 대치박탄하는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문학은 문화탐방하는 쪽으로 가보고 환경은 소각장 관련된 음식물 처리실로 가보고 건설은 이제 교통과 건설 쪽에 있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획은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거의 전체적인 그 부분을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굉장히 선정화된 그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만큼은 의회가 경로를 넓혀야만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 준 예산이었지만 지난 연말에는 저희가 문화politik하게 못 갔습니다. 세계위원회가 다 반대했습니다. 못 간 이유가 기본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준 예산 취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건 의원들 다 포기했습니다. 본 예산 통과가 못된 상황 때문에 흥정하고 우리하고 됐던 관계 때문에 결국 못 가고 준 예산 채 때문에 저희가 못 갔던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고양시 반대 민간한 제 상당한 몇백억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집행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저희 신문사에서 직원들이 취재를 해본 결과 많이 부실해 있고 그다음 명목만 맞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몇백억이 집행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그래서 시민들의, 고향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걸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나 고향 플래시 의원들은 마음을 열어보시고 모든 시민들이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해야 한다. 지금 행정부하고도 아는 시장님의 측근 되신 분하고도 가서 얘기했습니다. 소통합시다. 대화합시다. 항상 문이 열렸으니 우리 의장과 부의장님 또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합시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도 항상 문이 열렸습니다. 또 특히 이제 우리 많은 의원들이 어렸던 점이 있다면 여야 당대표들이 9시간 동안에 이번에도 지난 임시에도 챙겼습니다. 의장은 어느 표를 듣지 않고 양당 대표의 합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가운데 시장님이 회의 연수회 할 때마다 이 간헐적인 회의 연수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다. 최성원의 시장님이 시장 의장님한테는 어디를 간다 다녀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양당 대표가 합의안을 가지고 오기를 이번에는 모든 조례라든가 예산 문제가 시급한 거지 맞습니다. 예산 중에 이제 국토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한 2개월 전에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 되면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까지도 의회한테 원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항상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 특별소위원을 만들어보자고. 이번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 창을 만들어보자. 하여튼 논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제 임기를 다시 2년을 맞이되고 다음 점수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번 양당 대표와 각 의장, 상임위원장과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제안하자. 라고 적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고향 특례시 의장과 의장님 모두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대화 청구를 들어놓겠습니다. 그 속에는 의장으로서 그 위원십 발의는 부족했었고 또 지금 봅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그냥 답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리더십도 없고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이제 말씀 12월까지 반드시 인사로 바꿔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과 동행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하시고요. 대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 중에 혹시라도 오해했던 부분을 있다면 제가 좀 보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좀 이해가 되겠고요. 그러나 의장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을 냈습니다. 시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을? 인사과에 보는 문제는 존중하는 겁니까? 그거를 인사과 문제를 시장님이 술을 갖고 있다면 저는 뭡니까? 방패를 갖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술과 이렇게 와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중되는 것이 정치와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어렸던 점을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N의 박준식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인의 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실 때 일단 참다운 정치인 말씀하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언제나 듣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시청 앞에서 지금 24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는지와 그분이 지금 3번 쓰러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정치적으로 냉철한 이성이 판단해서 그자를 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책임감 의식 때문에 한 번 더 내방을 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큰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정책적인 큰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참다운 정치인의 모습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인시하는 현대아이파크 가자도망 축구입니다.
부자동이 어떻게 그 와이프가 입주가 됐어요? 건 등기 문제입니다, 이게. 시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사동 같은 경우는 시사주발 쪽에 특권 이전을 개인으로 다 권한을 남으셨습니다. 등기적 문제. 이 부분을 어떨 것이냐. 모두 법률법, 법률을 선임했고요. 시의 법률법 선임됐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특권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아마 법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말씀 못 드리겠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